가능성의 장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당신의 의식이 이 장과 연결되기만 하면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왜 내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어째서 눈부신 기적은 늘 나만 비껴가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펜 그라우트 역시 한때는 지독하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못생긴 아기는 처음 본다 라는 가슴 아픈 말을 들었고 오랜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려야 했죠.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긴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고 가난한 싱글맘으로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창구는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책을 읽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이토록 꼬였던 건 세상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였구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확실한 동력을 주는 에너지를 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이를 가능성의 장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이 장에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자 그녀의 인생에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벗어도 될 만큼 시력이 회복됐고 꿈꾸던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됐으며 세계적인 매체로부터 기고 요청이 쇄도했죠. 그 경이로운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을 이스퀘어드, 소원을 이루는 마력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종합 1위를 휩쓸며 가능성의 장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몸소 증명해 보였는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에이, 그게 진짜 되겠어? 하는 의심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로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딱 48시간 동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9가지 실험을 제안하는데요. 9가지 실험은 무엇인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능성의 장에 올바르게 접속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시나요? 내 삶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껏 요구하는 법, 펜 그라우트의 이스퀘어드, 소원을 이루는 마력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가능성의 장. 21일간 당신이 발견해야 할 것. 현실은 어떻게 바뀌나? 지금 당장 서점으로 가보라. 현실을 바꾸는 요령을 설명한 책은 서가가 넘쳐날 정도로 충분히 많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른 책들이 내세운 그런 거창한 주장을 목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 9가지를 소개하는데 힘쓸 것이다. 이 책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일상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을 기반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 이것은 아직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찰하기만 해도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두뇌 회로가 바뀌고 낡은 조건들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과학적 실험을 통해 자신이 가능성의 장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내다버렸던 마법. 양자 물리학은 장을 물리적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정의한다. 이 책에서 당신은 이런 가능성의 장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물질을 우선시하는 낡은 원리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건축 재료를 제대로 이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앞으로 21일 동안 당신은 에너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관계를 개발하고 그것을 마음의 평화나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이나 보수가 좋은 직업 같은 마음속으로 바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고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심지어 타이티로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달라고 가능성의 장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가?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몇 해 전에 호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내 마음을 빼앗은 지압 유법사가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해 호주 원주민들과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캔자스에 있던 나는 17만 193km나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누가 내 예금 통장을 봤다면 시드니까지 가는 $1,500짜리 비행기 표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가고 싶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장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시드니 해안가의 파도를 여유롭게 헤쳐가는 내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그림을 놓고 정말로 작업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잡지 모던 브라이드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락이 너무 늦었네요. 그녀는 말을 꺼냈다. 혹시 호주를 여행한 뒤 신혼여행기 쓸 생각 없어요? 경비는 우리가 부담할게요. 나는 대답했다. 뭐 좋아요. 원하신다면요. 에너지를 변형시키면 몸을 치료하고 몸매도 바꿀 수 있다. 언젠가 콜로라도의 스팀보트 스프링스 근처에 있는 고원에서 친구와 등산을 할 때였다. 산길을 오르다 그만 친구가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겁부터 먹었다. 발목은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다. 무료 진료소 바로 옆집에 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료 진료소는 고사하고 전화가 있는 곳까지 가는 데만 무려 7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빨리 걸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간신히 절뚝이며 걷는 상태라면 70분도 장담할 수 없었다. 나는 발목에 대고 부풀어 오르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친구에게 말했다. 역시 가능성의 장이 가진 위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친구는 소리쳤다. 붙지 마, 가라앉으란 말이야. 나는 친구를 타일렀다. 조용히 말해도 돼. 물론 친구의 발목은 더 이상 붙지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야영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가능성의 장은 곧 무한한 가능성. 이 책에 실린 9개의 실험은 대부분 48시간 안팎으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실험을 통해 곧 알게 되겠지만 가능성의 장은 전기만큼이나 믿을만하고 예측 가능하며 수도승에서부터 아나운서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실험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가능성의 장은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파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처럼 가능성의 장은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더 이상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관공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있는 화장실을 고쳐달라며 그냥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오세요
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의 장은 다르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능성의 장과 작용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겁이 많고 어리석어 이 가능성의 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이 책에는 가능성의 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9가지 실험이 등장한다. 이 실험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필요하지 않지만 생각이 실제로 물리적 사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줄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입증이다. 당신이 가능성의 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간에 이 책에 제시된 9가지 에너지 원칙은 가능성의 장이 당신의 삶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의지를 확고해야 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가능성의 장이 그 어떤 물리 법칙보다 더 심오하고 중력만큼이나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들 실험을 직접 행동에 옮겨보라. 중요한 사실 하나. 그에 앞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먼저 기한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영적 법칙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이며 언제나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모세 기적.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생활 속에서 이런 실험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전격적인 참여 없이는 제 아무리 유명한 영적 이론이나 책이나 강의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걸음마부터 시작했다. 나의 초기 목표는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좋은 주차 자리를 확보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 클로버를 찾고 유명 인사와 인터뷰하는 것 같은 간단한 목표부터 세웠다. 그러다가 뼈대를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과학적 유형의 실험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혼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계기는 바로 모세 기적이라고 이름 붙인 사건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침대 옆 벽에 달력을 걸어두었다가 가끔 떼어내 중요한 행사를 표시해 두거나 미용실에 다녀온 날짜나 이런저런 사람을 만났던 날이나 치과에 갔던 날 등을 적어놓고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력을 조금 세게 잡아채는 바람에 달력을 걸어두었던 작은 못이 빠져버렸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못을 찾았다. 제까짓게 가봐야 어딜 가겠어. 나는 찾고 또 찾았다. 웬걸 그 작은 못은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라도 뒤집어 쓴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헤매는데 나타나지 않을 리 없었다. 카펫 여기저기를 뒤질 만큼 뒤졌지만 못의 그림조차 찾지 못하고 일어선 나는 씩씩거리며 그 못을 떠올리곤 내 녀석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내 의도를 분명하게 천명했다. 그것도 24시간 내에.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못은 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섹시한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유명 잡지에 고정적으로 여행 칼럼을 쓰고 번쩍이는 도요타 프리우스 등 모든 종류의 멋진 것을 갖고 말겠노라고 공언해왔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성공을 거뒀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작은 몸만큼 인상적이진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읽거나 저명한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다. 영적 원리가 작동하는 법을 입증해주는 뼈대에 자신이 직접 그 원리를 집어넣어야 한다. 이 책에 소개된 9가지 실험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그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 당신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영적 원리야말로 낡은 정신적 구조물에서 당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도구다. 새로운 커리큘럼 1. 대장 원칙. 다른 모든 원칙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포스 또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존재한다. 이 실험은 최후 통첩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은 이 힘에 정확히 48시간을 주어 그 존재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고 실수 없는 신호,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신호를 요구하라. 이 폭스바겐 제타 원칙. 새 차를 샀을 때를 기억하는가? 꿈에 그리던 차라고 생각하며 이 차를 내 차로 만들어야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만 해도 폭스바겐 제타는 개성이 뚜렷한 독특한 차로 여겨졌다. 나는 내가 사는 소도시에서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빼어난 안목에 뿌듯해하기까지 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그 차에 대한 기사를 읽고 지출할 금액을 결정한 후 드디어 대리점으로 가는 길. 나는 거리를 누비는 8대의 자동차 가운데 한 대가 폭스바겐 제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떤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될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가 나의 삶 속에 폭스바겐 제타를 끌어들이자 그제야 폭스바겐 제타가 내 눈에 보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모두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현실은 우리가 관찰해온 가능성의 파장이 구체적인 형태로 바뀐 것일 뿐이다. 이 원칙은 말한다. 당신은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주고 당신이 믿고 기대하는 만큼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의도를 정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48시간 내에 가능성의 장에서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3. 아인슈타인 원칙. 당신도 역시 에너지장이다 라는 이 원칙은 영적 원칙의 초석이지만 이 원칙이 처음 빛을 본 것은 물리 실험실에서였다. 그렇다. 물질로 보이는 외관과 달리 인간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 파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바로 과학자들이었다. 이 책의 제목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을 살짝 비튼 말장난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만든 장비가 필요하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은 이것뿐이다. 특별한 장비라고 해봤자 별것 아니다. 벽장에 쌓여있는 세탁소에서 준 철사 옷걸이와 맥도날드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빨대만 있으면 된다. 4. 아브라카다브라 원칙.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을 들으면 기다란 검은 모자에서 새하얀 토끼를 끄집어내는 마술사를 떠올릴 것이다. 이 말은 아랍어로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이다. 사실 아브라카다브라는 매우 강력한 주문이다. 토마스 에디슨이 어떤 장치를 발명하기 전에 발명 사실을 미리 발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짐 캐리가 영화를 만들기도 전에 $10,000,000짜리 수표를 자신의 앞으로 발행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원칙은 분명히 말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은 확장된다.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없으며 우리 모두는 마음이 옆길로 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5. 안내자 원칙. 이 원칙은 말한다.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면 정확하고 무한한 능력을 보유한 안내자를 얻게 된다. 의식을 다시 정렬하면 요구한 모든 것에 대해 믿을 만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당신이 가능성의 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부자연스러운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6. 슈퍼히어로 원칙. 이 실험에서 당신은 생각과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인 게리 슈월츠 박사가 행한 실험을 반복해야 한다. 그는 식물을 기를 때 어떤 의도를 드러내면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자란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더 많은 빛을 반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7. 칼로리 원칙. 우리는 식품 포장의 성분 표시를 읽지 않아도 그 식품에 어떤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
게다가 식품 포장의 성분 표시를 읽으면서는 여기 적힌 이런 영양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구르트 용기 뒷면에 187칼로리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187칼로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 당신이 먹는 음식과 당신에 관한 생각이 당신의 몸과 끊임없이 춤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행위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음식은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 당신 뒤에서 일제 사격을 가한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음식에 사랑을 불어넣음으로써 생각과 의식이 물리적 신체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입증할 것이다. 8. 101마리 달마시안 원칙.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비국소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을 보았다면 이 원칙이 작동하는 원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크루엘라 드빌의 악마 부족은 달아난 강아지들을 잡으려 한다. 강아지들이 숨어있는 헛간에서 늙은 스코티시 테리어는 그녀의 계획을 알아채고는 컹컹 짖어 옆마을의 바셋 하운드에게 도움을 청한다. 바셋 하운드도 컹컹 짖어 더 먼 곳에 있는 닥스 훈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 강아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스코티시 테리어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닥스 훈트도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같은 이치로 하나의 입자에서 일어난 일은 동시에 다른 입자에게 전달된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이메일이나 편지나 특별한 전달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9. 오병이어 원칙. 이 원칙은 말한다. 우주는 무한하고 풍부하며 신기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이 원칙은 또한 두려움이 별것 아니며 크게 깊은 숨을 한 번 쉬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파장의 붕괴.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곳. 마술 지팡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마술사는 자신의 레퍼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청중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마술사는 능숙한 동작으로 청중의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하게 한 후 그 틈을 타 감쪽같이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는 사람이 없는데도 우리는 늘 엉뚱한 곳만을 바라본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물리적 세계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런 감각적인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보다 삶에 있어서 더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일쑤다. 양자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 뭉뚱그려 내가 가능성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물리적 영역의 1차적인 지배력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우주가 오직 파장과 에너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판단과 믿음에 부합된다. 미묘한 에너지와 생각과 감정과 의식은 삶의 경험에서 주역을 맡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런 기대와 신념을 바꾸는 아주 단순한 문제다. 정말 말처럼 쉽다. 무언가를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아주 멋진 진동. 289개에 이르는 TV 채널도 그렇고 휴대전화 너머의 목소리도 그렇지만 생각 역시 진동하는 파장이다. 생각 역시 가능성의 장과 상호작용하며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주는 진동하는 에너지 파장이다. 과거에 가졌거나 지금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생각은 모두 진동을 만들어내 가능성의 장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확장될 것이다. 이들 진동은 다른 진동과 만나 놀라운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한다. 에너지가 한 곳에 충분히 모이면 서로 뭉쳐서 물질이 된다.
저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물질이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가능성의 장은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따른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 진동은 그와 연관된 다른 진동을 끌어들인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언젠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나는 감자 깨는 기구인 포테이토 매셔를 하나 사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저 나 혼자 생각했을 뿐이었다. 다음에 월마트에 가면 포테이토 매셔를 하나 사야겠다. 바로 그날 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내 친구 웬디가 나를 찾아왔다. 서랍을 정리하다 필요 없어진 주방기구를 몇 개 챙겨왔다며 보따리를 풀었다. 당연히 포테이토 매셔도 있었다. 나는 싱글맘이지만 결코 버림받은 사람의 전형은 아니다. 싱글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어떤 선입견부터 떠올린다.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가난할 것이라고, 아마도 생활보호 대상자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그것도 사실을 볼 수 있는 채널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채널을 선호한다. 나는 다른 현실에 초점을 맞추길 좋아한다. 나는 내 웹사이트에 이렇게 써놓았다. 나 펜 그라우트는 세계 여행가이고 사랑이 많은 엄마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백만장자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증인이다. 내가 이런 채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그때는 자식도 없었고 세계 여행가나 작가가 되기 전이었고 게다가 무엇보다 나 자신을 좋아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 분명 효과가 있었다. 현재 나는 앞에 열거한 사안 가운데 하나만 빼고는 전부 사실이라고 자랑스레 말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아직 아닌지 한번 맞춰보라. 지금까지 나는 책을 16권, 희곡을 2편, 생방송 연속곡을 1편 썼고 정식으로 출근하는 직업도 없으면서 20년 동안 잡지 칼럼을 써서 배를 골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얻어왔다. 나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모두 7개국을 가봤다. 뉴질랜드에서 번지점프를 한 것부터 모로코에서 카펫을 구입한 것, 니카라과에서 커피 열매를 딴 것 등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블로그에 썼다. 아직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내 90살 생일을 위해 아껴두고 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인간의 두뇌는 매초 약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접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0을 4천억 개 인쇄하려면 웬만한 크기의 책 60만 권이 필요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엄청난 현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정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정보를 걸러내야 한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렇게 결국 거의 다 걸러내고 2000비트 정도만 추린다. 말을 할 때도 매초 2000비트의 정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저기 밖에 있는 것의 1%에 100만 분의 1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펜촉으로 점 하나를 찍어라. 이것을 1비트의 정보라고 하자. 열심히 연습하면 1초에 점 5개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당신이 나보다 실력이 월등히 낮다고 하자. 당신은 점 10개를 찍을 수 있다. 앞서 점 하나는 1비트의 정보라고 했다. 1초에 두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만들려면 초당 10개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3.5분 동안 계속 점을 찍어야 한다. 당신의 두뇌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점 4천억 개를 모두 처리하려면 821년이 걸린다.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걸러내 그 중에서 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골라낸다. 순전히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기로 택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다. 오래전 언젠가 내렸던 결정이다. 우리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매우 압축된 버전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두뇌가 조합한 버전이다.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존 몬셀은 말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두뇌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일단 여러 신경세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신경섬유를 꼬아 신경 경로를 만든다. 보통 사람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으며 각 신경세포는 무수한 연결선을 갖고 있어 두뇌에는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가장 밋밋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에 70번 고속도로를 놓은 고속도로 설계자들처럼 우리는 그중 복잡하지 않은 길을 골라 그 위에 신경 경로를 세운다. 대부분 전에 많이 다녔던 길이다. 그러나 그런 길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 접근하게 해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821년짜리 중에 겨우 3.5분 분량만 본다. 우리의 신경 경로는 전에 갔던 곳을 재방송한다. 인어공주를 보고 또 보는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비틀린 환영을 악착같이 붙들고 놓지 않는다. 아무리 환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재앙을 믿기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사물을 형태로 관찰한다. 늘 하는 말이지만 에너지를 전환하는 법은 매우 중요해서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가르치듯 이건 역시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기술들은 모두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것은 모든 것 뒤에 놓인 힘이다. 그것은 에너지이고 연료이고 공명장을 설치하고 가능성 파장을 가능성의 장으로 보내는 전하다. 에이브라임 힉스의 물질을 쉽게 설명한 에스더 힉스는 에너지 전환을 욕망의 로켓을 발사하는 행위라고 불렀다. 에너지 전환에 주의를 기울이면 질량이 늘어난다. 어떤 것을 의도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볼 수 없다. 당신이 여전히 직선적인 시간에서 사고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뭔가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낡은 사고의 틀에 집착한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일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양자 세계에서 사건은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의도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하는 순간 존재한다. 그러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당신은 당신이 관찰하기로 작정한 현실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현실은 여전히 현재 당신의 의식 밖에 묻혀 있다. 요즘 물리학자들은 삶이 다차원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오감으로 경험한 것에 국한된 1차원적 물리적 현실에 매달린다. 확실하다는 관찰 도구를 가지고 경험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찾기로 작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로 결정한 후에 나타난다. 의식은 거대한 고층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 나는 2층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17층에 있을 수도 있다. 17층에 도달할 때까지 내게 그것은 여전히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가? 이는 TV 수상계에도 비유할 수 있다. 케이블 TV 서비스를 신청하면 100개가 넘는 채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한 번에 하나의 채널뿐이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채널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빠져나가고 싶은 현실에는 방송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바라는 것에만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채널 고르기. 마음의 99.9%를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쏟아붓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설정이고 그것을 정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본 설정은 홍수와 지진에 관한 뉴스를 보고 사촌의 간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한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모르지만 세상의 기본 설정을 무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파산을 예로 들어보자. 파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산을 면하도록 온 마음을 바쳐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주식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과 기사를 읽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파산을 미리 결정해버린 셈이다. 부자가 된 느낌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 삶에서 이미 분명한 풍족한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멋진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데 몰두한다면 파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생각을 파산하는 데 바치기 때문에 파산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집안에 뛰어든 강아지처럼. 나처럼 꾸물거리고 쉽게 헷갈리고 산만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집안에 뛰어든 강아지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저 그 녀석을 다시 밖에 내놓고 다른 현실을 보여주며 녀석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와, 밖에 나와보니 넓고 온전한 세계가 있구나. 나무와 숲과 소화전에 쉬하면 집안에 있는 낡은 슬리퍼에 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겠다. 당신 역시 그 녀석을 밖에 내놓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놀랄 것이다.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 된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생각하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생각하라. 마음을 오직 원하는 것에 맞춰라. 그리고 강아지가 슬리퍼에 달려들면 녀석을 밖으로 내보내라. 대장원칙. 세상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존재한다. 이제 가능성의 장에 정확히 48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신호,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신호다. 네온사인처럼 선명한 신호 말이다. 이 힘이 모호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설사 찾지 못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무적이고 활기를 주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에너지장은 전기와 같다. 에너지장도 전기와 다를 바 없다. 아니,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토스터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끼울 만큼 선한 일을 했나? 아니면 주방 조명을 켤 자격이 있을 정도로 정성 들여 기도를 했는가?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TV를 볼 만큼 정직하게 행동했나?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디오를 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사람은 없다. 정말로 가능성의 장을 찾기로 작정한다면 그것도 전기처럼 편견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찾기도 어렵지 않다. 방법. 이 실험에서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신의 증거를 찾는데 48시간을 바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다행히 신은 당신이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당신은 신에게 48시간을 주고 흔히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예를 들면 편지에 동봉된 깜짝 수표나 옛 친구가 보낸 카드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 말이다.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고 단지 분명하게 정의된 요구와 구체적인 시한만 제시하면 된다. 늘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선물을 인식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친구 웬디는 이 실험으로 예기치 않은 축복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받았다. 그녀의 상사가 느닷없이 불러 시급을 1달러 인상해 주었고 가까운 친척이 죽기 전에는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게다가 다른 주에 살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와서 그녀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전에 6번이나 이사했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다른 친구 로비는 48시간의 시한을 정해놓고서 실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를 몰다가 멋진 수제품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그녀가 그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친구가 차 안에 남기고 간 선물이었다. 그녀는 내게 너무 마음에 드는 지갑이라 지금도 늘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당신이 바라는 선물은 아주 소박한 행복일 수도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내 친구 줄리 옆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살짜리 사내아이가 와서 앉은 적이 있다. 둘은 다시 만난 소울메이트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한참을 웃었다. 줄리는 아이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했다. 이런 소소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역시 실험을 하던 에릭이란 친구는 타오오로 가는 공짜 스키 여행권이 생겼다. 에너지장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자세히 메모하라.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무작정 뭔가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그 기분을 적어라. 이런 느낌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과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에너지장의 신호를 보내 그것에 공진의 영향을 준다. 어쩌면 뭔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요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런 신호 역시 에너지장에 무선으로 전달된다.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의심을 버려야 한다. 영원히 버릴 필요는 없고 48시간만 버리면 된다. 오직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증거를 보겠다는 기대를 하면 그만이다. 선명한 색깔로 대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라. 온 마음을 바쳐 기대하라. 온 영혼을 다 바쳐 기대하라. 다른 그럴듯한 가설처럼 이건 역시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 마음 편히 단념하라. 다음은 이번 실험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실험을 시작할 시간을 택하라. 2. 날짜와 시간을 적어라. 3. 가능성의 장에 그 존재를 알리고 요청하라. 축복을 구하라. 이게 전부다. 시작하라. 그리고 관찰하라. 폭스바겐 제타 원칙. 당신의 믿음과 기대가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내 친구 린다가 언젠가 공항에서 보았던 한 젊은 여성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3개나 들고 낑낑대고 있었다. 그러나 감당하기 벅찬 짐보다 더욱 고약한 것은 그녀의 부정적인 태도였다. 그녀는 큰 소리로 버스가 오지 않는다며 있는 대로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버스가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녀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녀를 그토록 화나게 한 그 버스가 바로 그녀에게서 5발짝 떨어진 곳에서 문을 활짝 열고 있지만 않았어도 린다는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을 것이다. 그 버스는 공항 주변을 2바퀴나 돌면서 승객을 태웠지만 그 젊은 여성은 계속 화를 내느라 버스를 보지 못했다. 무거운 가방과 애꿎은 버스만 탓하는 바람에 버스가 그녀의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설명했지만 내가 이 원칙을 인기 있는 차 모델의 이름을 따 지은 것도 그 때문이다. 새로운 모델이나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제품이 한번 인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새삼스레 그것을 눈여겨보게 된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부족함이나 불행이나 위험은 폭스바겐 제타처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것을 의식 안으로 끌어들이면 애석하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방법. 앞으로 48시간 동안 무언가를 찾아라. 벌레를 해부하는 6학년 아이처럼 뭔가 간단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 가령 초록색 자동차를 찾아라. 초록색이 싫으면 베이지색도 괜찮다. 첫 24시간 동안 당신은 이런 의도를 의식적으로 되뇌어야 한다. 나는 작정한다. 나는 내일 베이지색 차를 찾을 것이다.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의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그 의식적 인식으로 보이는 베이지색 차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보기만 하면 된다. 둘째 날 두 번째 24시간 동안은 노랑나비를 찾기로 작정해보라. 아니면 자주색 깃털도 좋다. 그저 의도만 하면 된다. 내 친구 지넷은 1월에 미시간 반도에서 이런 실험을 하여 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소품으로 쓰인 종이컵에서 노랑나비들을 찾아냈다. 또 다른 친구 엔젤라는 비행기에서 시크릿을 읽고 있었다.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이 베스트셀러는 독자들에게 공짜 커피 한 잔을 받을 작정을 하라고 권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통로 저쪽에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음료를 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커피차, 음료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에이, 이건 아니지. 그녀는 다시 공짜 커피를 받겠다고 작정한 후 책의 다음 문단으로 옮겨갔다. 이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공항 라운지에 잠시 머무는 동안 옆에 있던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제가 탈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군요. 그런데 이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대요. 입도되지 않은 건데 드시겠어요? 방금 뽑은 스타벅스 라떼였다. 이스퀘어드 소원을 이루는 마력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는 것, 의식하든 못하든 마음에 담은 생각과 믿음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껏 요구하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